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과 태국에서 신종 폐렴이 확산되면서 강원도가 비상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도 차원의 역학조사관 등 4명과 18개 시군보건소 대응반은 신종 집단 폐렴에 대비한 24시간 대책반을 운영하고 격리병상 등 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당국은 중국 우한 지역 방문에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과 우한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톡톡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오래전 드림 프로그램에 초청돼 스키를 처음 접한 이른바 드림키즈가 자국의 국가대표 스키 선수로 성장해 다시금 평창을 찾았습니다. 정다혜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하얀 설원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참가자들. 경사진 코스도 가뿐하게 소화해내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냅니다. 어린 시절 평창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해 동계 스포츠 선수의 꿈을 품었던 아이들은 훌쩍 자라 자국을 대표해 청소년 올림픽, 스키 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11년 전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상위권인 6위에 올랐습니다. It's because of hard work, dedication and training. Because from Latvia, of course, it's not easy. The same from any of the other countries that are taking part in the Dream program. But yeah, it was great to be invited back. Great to see this place again. 6년 전 드림 프로그램에서 스키를 배운 남아공 소녀는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평창을 다시 찾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Winter sports is very limited in South Africa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snow. At the moment, we only have alpine skiers and a few figure skaters and ice skaters. So the Dream program is definitely a way to introduce more athletes to winter sport. 올해부터 주관을 맡은 평창기념재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프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홈커밍 선수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더 행사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고 과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드림키즈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평창 유산 사업의 성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횡성군이 서면에 오염토 정화공장을 짓겠다는 건축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횡성군은 해당 업체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 면적을 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10,000제곱미터로 축소해 환경 규제를 피하려는 의도를 보인다며 비슷한 상황에서 건축을 허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타 시군 사례를 감안해 허가를 반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업체 측은 주유소 등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 토양을 하루 100톤까지 처리하는 공장 신축을 서원면에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도내 주요 대학들이 2020학년도 등록금을 잇따라 동결했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춘천교대 등은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학년도 등록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지대와 한라대 등도 이번 주 중 등록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대학들은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 학생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교육부의 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강원 지역 중소기업 5곳 중 한 곳이 경영난에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7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 조사에 따르면 설 상여금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지급할 계획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가 줄어든 40%에 그쳤습니다. 축소 지급은 지난해보다 2배가 늘어난 20%였고 경영곤란으로 미지급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3배가 늘어난 20%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부과되는 연체금의 상한선이 9%에서 5%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최초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 이후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 인하는 오는 1월분부터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는 이전과 같이 최대 9%를 적용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60% 이상을 5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가 차지하면서 연체금이 보험료 징수 수단이 되기보단 저소득층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